턱관절에서 이제 많은 검사에서 MRI가 소지가 되는데요. 특히 턱관절은 MRI가 가장 진단에 합리적인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나 이런 것들은 이제 MRI에 비해서 한계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턱관절 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별로 적은 병이고 흔하지 않은 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페인 다음으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환자가 턱관절 증후를 갖고 있고요. 턱관절 통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턱관절 통증은 백페인보다 좀 다르게 85% 이상의 환자들이 뭐냐면 다른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두통도 역시 50% 이상 두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엔도메트리오시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인터스텔시스, IBS 이런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말고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병들이 이런 알러지, 아리스미아, 크로닉 포티그 신드롬, 헤데이크, 디지니스, 그 다음에 티나이투스, 그 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그 다음에 시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슬립 디스오더, 벌고디니아, IBS. 전체적으로 우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게 벌고디니아, 그 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제너럴 페인 컨디션, 그 다음에 이어 페인, 티나이투스는 저희가 효과가 있는 정도 보이지만 이거를 저희가 치료하는 기전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치료가 이어 링잉의 티나이투스의 호전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귀가 TM 조인트 페인이 있으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서든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제가 좋아지게 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러지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TM 조인트 디지가 굉장히 흔하고 적어도 5에서 12% 파퓰레이션. 그 다음에 여자가 2배 이상 많고,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15%는 크로닉 TMG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치과 하는 게 치과하고 연합해서 한 TM 조인트 클리닉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근데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보조기나 이런 것들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닥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서저리는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상당히 제한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TMD하고 오바랩, 우리가 이제 TM 조인트 디지를 하게 되면 치과 굉장히 분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치과 협회하고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TMD라는 건 Generalized Disease, 여기저기 아픈 거가 동반되는 복합적인 질환이지 턱관절 하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턱관절 수술한 후에 이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제너럴 페인 컨디션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템포럴 맨디블 조인트는 아나토미가 이제 여기 보시면 메니스커스는 조우 넥타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우타이처럼 되어 있고, 보우타이를 잡아당기는 것이 이제 근육인데요. 이것이 레터럴 테리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M 조인트 디지에서 그나마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컨트롤 스타디에 의한 거는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반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이 되는 환자에게는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라는 게, 보톡스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보톡스를 한 2-3번 쓰면 그 다음에 안 맞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또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제가 엘러간이라는 회사 월드 오피니언 리더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컨퍼런스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튜듐 톡신 타입 B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대신 쓰기도 하고 합니다. 생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지먼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톡스 인젝션은 굉장히 보톡스 회사에서 공을 들인 이때가 벌써 제가 15년, 20년 전인데도 제가 그걸 할 때가 그때도 이 TM 조인트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겁니다. 근데 이 보톡스는 어디서 넣냐면 주로 입안에서 넣거나 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보는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슈퍼의 헤드에 맞춰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슬 웨이스팅이 과연 턱관절 자체에 도움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 턱관절 결국 불안정증이 결국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미넌스가 있다. 엔트리 에미넌스. 엔트리 에미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슐이 있고 여기 메인스커스가 있고 이것이 이제 쌓여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캡슐이 있을 거고 여기서 머슬이 잡아당길 겁니다. 하여튼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메인스커스가 있고 뒤쪽에 리트로 디스칼 라미나가 이렇게 있고 리트로 디스칼 라미나 그 다음에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캡슐이 있고 앞쪽에 잡아당기는 테리고이드 머슬인데 레터럴 테리고이드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게 두 개의 리가먼트가 있는데 아우터 오blique 포션이 있습니다. 아우터에는 그 다음에 안쪽에는 호리존탈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건 아우터 오blique 포션. 아우터 오blique 포션은 턱관절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빠진 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스파이너 맨디블라 리가먼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스틸로 맨디블라 리가먼트, 스파이너 맨디블라 다 중요한데 특히 스틸로 맨디블라 리가먼트 이글 신드롬이라고 여기 통증을 보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저도 이거를 옛날에 제 환자 중에 한 분이요. TM 조인트 페인이 있었는데요. 서든하게 그 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또 성악을 하는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저희가 치료를 해서 목소리가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케이스를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했어요. 턱관절을 치료하면서. 그럼 이건 케이스 레포트 넣기 너무 좋은데 이분은 미리 검사를 안 해놔가지고 그쪽에 청력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매치가 안 되고 또 이분 자체가 다 좋아졌는데 내가 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케이스 레포트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말레올라 리가먼트라는 게 커넥션이 돼 있어서 이거 자체가 논문에 보면 아주 드문 경우지만 디프런스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M 조인트 프로블럼에서. 자, 여기서 보면 TM 조인트는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이 두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메니스커스가. 턱관절이 로테이션을 할 때는 약간 맨 처음에 입을 벌리려고 할 때 이니시에이션 할 때 로테이션을 살짝 하고 약간 틀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앞쪽으로 트랜스레이션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랜스레이션을 할 때 처음 2cm까지는 이게 메니스커스를 물고 가지만 2cm가 지나면 메니스커스가 앞으로 확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2cm가 이 TM 조인트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 2cm 이상 벌어지느냐 이하가 벌어지느냐가 진단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우리가 그 중요한 테리고이드 머슬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레터럴 테리고이드가 이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TM 조인트라는 기 자체가 근육의 패티니스에 생겨요. 그런데 이거에 유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머슬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머슬이 있겠지만 특히 레터럴 테리고이드 같은 경우는 직접 메니스커스를 잡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니들링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바늘이.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겁니다. 턱관절 치료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가 들어가는 건 레터럴 테리고이드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발이 이렇게 들어가죠. 레터럴 테리고이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늘을 약간 앞쪽으로 휘게 되면 트리제미널 너브를 향하게 되는데 TM 조인트만 치료할 때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여기까지만 가놓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외래에서 우리가 트리제미널 너브 디스오더를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좀 많이 그런 데로 괜찮은데 걔 중에 한 명은 꼭 여기에 브리딩 생기세요. 트리제미널 너브 아트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TM 조인트만 치료할 때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이전에 턱관절만 치료할 때는 한 명도 브리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트리제미널 너브 환자들이 요즘 많이 하시면서 치료하면서 브리딩이 많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인트 뒤쪽에 보면 여기 리트로 디스칼 티슈가 있죠. 여기 리트로 디스칼 티슈가 앵커링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는 잡아당기려고 하죠. 레터럴 테리고이드가. 그래서 여기서 뒤쪽에서 지지하는 거하고 앞쪽에서 잡아당기는 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메니스커스는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입을 아주 크게 벌리는 경우인데 거의 드물고 앞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티큘러 튜브클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메니스커스 포사가 있고 여기서 그다음 코노이드 프로세스가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자이고마틱 아시에 따라서 이걸 잘라보면은 아시다시피 테리고이드 머슬 존재하고 특히 슈페리헤드가 정확하게 아티큘러 디스크를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리트로 디스크하는 티슈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머슬에 의해서 통증이 오거나 조인트를 인플레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조인트의 디그라데이션이 오게 되죠. 조인트의 디그라데이션이나 OA가 오는 정도면 보통 메니스커스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갔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스카 포메이션 되면서 조인트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약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겁니다. 저희 보시면 입을 벌리면 정상적으로 메니스커스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앞쪽에 테리고이드 머슬이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 조인트가 앞으로 빠져버립니다. 메니스커스가. 이걸 갖다가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의 이 경우에는 디스크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상태에서 메니스커스가 회복이 리턴이 돼서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물려있느냐 아니면 아예 빠져버리느냐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he TMJ, is the joint between the lower jawbone, the mandible, and the temporal bone of the skull. The TMJ is responsible for jaw movement and is the most 같이 joint in 움직이잖아요. the body. The 이게 이제 TMJ 레터럴 is 테리고이드예요. essentially the articulation 리트로 디스칼 between the contour 티슈가. of the mandible and the mandibular fossa, the socket in the temporal bone. The unique feature of the TMJ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안 돼서. elastic cartilage that serves as a cushion between the two joint surfaces.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이 병을 다 이해하는 줄 아시죠? Therefore, is insensitive to pain. Anteriorly, it attaches to lateral pterygoid muscle, a muscle of the shoulder. Posteriorly, it continues as retroradial tissue, fully supplied with blood vessels and nerves. The mandible is the only bone that moves when the mouth opens. For the first 20 millimeters of the mouth involves only the rotational movement of the condyle within the socket. For the mouth to open wider, the condyle and the disc have to move out of the socket, forward and down the articular eminence. 트랜스레이션이라는 The 거죠. surface located anteriorly to the socket. This movement is called translation. The most common disorder of the TMJ is disc displacement, and in most of the cases, the disc is dislocated anteriorly.
As the disc moves forward, the retrodiscal tissue is pulled in between the two bones. This can be very painful as this tissue is fully vascular and innervated. 이게 Unlike the 디스크가 disc, 디스플레이스먼트 or dislocated disc 된 forms an 상태에서 obstacle 이제 for the condyle 여기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 In order to 크리킹 pull 사운드가 the 나요. jaw, the condyle has to jump over the back ends of the disc and onto its center. This produces a clicking or popping sound. Upon closing, the condyle slides back out of the disc, hence another click or pop. This condition is called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In later stages of disc dislocation, the condyle stays behind the disc all the time, 예, 여기 이제 중요한 unable to 건데. get back onto the disc. 이 입을 벌릴 때 리덕션이 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같이 밀려나오는 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심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2cm 이상 턱을 못 벌리게 되는 거죠. 환자가 디스로케이션이 되는데 부양되는데 다시 리덕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리덕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2cm 이상 입이 벌어지지 우선 벌어지는데 힘듭니다. 환자가 입을 벌려보세요 라고 하면 턱관절 통증 이외에 입을 더 벌리지 못해요. 이게 이제 리덕션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나중에 여기서 스카트 티슈가 형성돼요. 스카트 티슈가 이제 파이브로 알다시피 카트리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솔루블하고 인솔루블하고. 스카는 인솔루블 카트리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이 속는 거가 이제 뭐냐면 솔루블하고 인솔루블 카트리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관절경을 구멍을 뻥뻥 뚫어놓으면 MRI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비어있는 메니스커스가 빵 차올라요. 근데 그거는 인솔루블 카트리지예요. 그래서 인솔루블 카트리지는 스카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기여를 못해요. 사진으로는 좋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환자들한테 보일 때는 이게 이렇게 됐어요. 다 넘어가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거기다 줄기세포 넣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다음 무릎은요 줄기세포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줄기세포를 왜 쓰냐? 무릎은 뉴럴로지 조이니까 웬만한 자극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메니스커스 스템셀 살아난 증거는 전혀 에비던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은 좋아져요. 근데 단지 컨트롤 스타트에서 자극만 조사했을 때는 똑같이 좋아지거나 컨트롤 그룹이 더 나았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요. 이게 좀 다행인 게 여기서 근데 스카가 티슈 된 상태에서도 그다음 이게 그가 없었으면 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스카가 되면서 요건 이제 OA로 합니다. 오스아살티스. 그래서 이게 크로닉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계속 힘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턱관절이요.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데 리덕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2cm 이상 벌어지는 사람은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2cm 이상 안 벌어지는 사람은 리덕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MRI가 중요합니다. MR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RI에서 이거를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은 이 턱관절 크게 머슬하고 아티큘라 디소다 두 개로 나뉘게 되지만 실제로는 두 개 공유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상들 다른 것과시 턱관절이 아플 수 있는 다른 병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되는 증상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조인트 디스플레이먼스가 있는데 리덕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턱관절 TM 조인트 이건 제가 설명할 내용이 아닌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죄송합니다. 조타이처럼 되는 보타이 이게 메니스커스예요. 정상적인 MRI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디스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오픈 마우스 포지션에서 중요한 거는 리덕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그 다음에 보온 스트럭처가 OA처럼 변하느냐 하나, 그 다음에 조인트 이퓨전, CBR 경우에 이퓨전이 생깁니다. 초기에도.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업노멀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티큘러 에미넌스가 있고요. 앞쪽에 여기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아티큘러 에미넌스 뒤쪽에서 보면 조인트가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물고 있는데요. 조인트를 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스 되는 경우에 있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세 가지 또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요건 이제 노멀이고요. 정상적으로 메인스커스를 물고 있어야 돼요. 닫거나 열거나. 그 다음에 요 그림 너무 잘 됐죠. 앞쪽으로 레트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디스칼 티슈가 잡고 있는 거고요. 디스크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RI 따라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주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엔테리어 서블럭세이션 돼 있어.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콘다일이 연결돼 있어요. 메인스커스. 여기가 서블럭세이션이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디스로케이션 떨어져 버려요. 에미넌스 쪽으로 쭉 가버렸는데 콘다일과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리덕션이 돼요. 근데 위드하드 리덕션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앞으로 빠진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으로 빠진 채로 있는 거죠. 재밌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cm 이상 안 벌어진다 그랬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MRI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도, 첫 번째는 메인스커스, 첫 번째는 디레인지먼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디스로케이션 되면 리덕션이 돼야 되는데 리덕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리덕션은 이미 임상으로 리덕션이 된다 안 된다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cm 이상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저희 MRI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잘 찍은 MRI고요. 저희 MRI가 카세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MRI는 이 정도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크게 세 개예요. 오스테오파이트, 프랙터늄, 스크로스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1에서 하이포 인텐시티를 보이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체인지가 하나 있고요. 이거가 이제 스크로스. 두 번째, 스크레스 말고 프래트닝, 편편하게 되는 거죠. 라운드해야 되는 게 편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오파이트, 여기 보시면 뼈가 자라있는 거야. 이건 엑스에서도 잘 확인이 되죠. 오스테오파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오스테오파이트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MRI상으로. 그래서 MRI상에서 OA냐 아니면 메인스커스 두 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저널, 이건 여기서 이 저널인데, 여기서 있는 건 딴 사람 저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MRI는. 근데 여기서 보면 콘클루전이 보면 MRI가 가장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RI에서 이런 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본 조인트 문제, 본멜로까지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인트는 뭐 딴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들어가서 우리가 환자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따뜻하게 해주거나 초기에는 아이스 어플라이한다든가 부드러운 걸 먹으라 그러고, 주 엑스가 중요합니다. 껌을 씹으면 나빠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껌을 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지탱을 해야 되고요. 많이 벌리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릴락세이션, 아니면 이제 손으로 만져가지고 릴락세이션 하는 방법, 이게 환자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거, 이제 안 아픈 쪽으로 자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될 때에는 NSAID를 처방을 할 수가 있거나 환자가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디프레션이 보통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티디프레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 할 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우리는 정말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염증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은 롱텀 스타디에서 코르티코이드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뭐 급성일 때 한두 번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만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트륨 톡신이 이거는 에비던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보조기가 에비던스가 적거든요. 근데 보트륨 톡신은 거기다 에비던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롱텀 스타디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보트륨 톡신보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우리는 적절한 자극을 주고, 보트륨 톡신이 근육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극의 효과예요. 실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보톡스를 주면 일주일이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효과가 나와요. 한번 전화를 보세요. 그럼 자극 효과예요. 보툴리즘 톡신은 원래 액션을 하려면 며칠 걸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극 효과예요. 자극 효과라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돼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이.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저희가 논문만 제대로 쓰면 골든 스탠다드가 되는 방법이 저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 어떤 방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TM 조인트 실패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 게 테리고이드 릴리즈예요, 레터럴 테리고이드. 레터럴 테리고이드 만지려면 입을 벌리고, 이걸 위에요. 아니면 라세트 안쪽, 위쪽으로 앉아야 돼요, 이렇게.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이거를 릴리즈 하는 것인데, 아프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죠. 아프고, 기분도 안 좋고. 네, 그죠? 근데 어쨌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위치만 잘 파악해서 만져주면 릴리스에서 도움이 되는 거겠습니다. 레터럴 테리고이드요. 여기 보이다시피 윙이다. 자이고마 뒤에 있고, 마섹터 안쪽에 알리아리 있습니다. 레터럴 테리고이드 시작입니다. 뼈 이상입니다.